예, 오늘은 11시 넘었습니다. 시간이 11시 36분입니다. 갈수록 또 시간이 늦어지는데 이러면 안 되죠. 오늘은 이걸로 이제 복조리 가방 큰 거 할 겁니다. 이제는 마감 때마다 재고를 한 개씩이라도 조금 채워 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래도 이게 물건이 있어야 나가겠죠. 그래서 일단은 시간 날 때 한 개씩 만들어 봅니다. 식서 방향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고요. 식서가 여기거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쌓아주겠습니다. 대충 이 정도만 붙여준 다음에 어제 저희가 새로 배운 기술은 아니고 새로 좀 터득한 기법이 있다, 그쵸? 이 원단을 이렇게 두 장 겹쳐가지고 이 상태로 바로 작업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하면 아무튼 심지어 좀 더 잘 붙지 않을까요?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어제는 실제로 이제 이렇게 두 장씩 작업하니까 작업이 빨랐습니다. 이게 소잉 하시는 분들,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럴 수 있습니다. 이게 평상시에 제공인들이 하지 않는 그런 습관들을 제가 막 즉흥적으로 보여드릴 때가 많죠. 이렇게 해서 그냥 한 번에 두 장을 붙이겠습니다. 어떻게든 그냥 제어의 논리입니다. 이게 여기 접착 풀만 녹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러면 어차피 이거 남는 이 전기 에너지들이 밑에까지는 이 정도 두께는 충분히 투과를 할 것 같아요. 100%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요거를 접착면을 밑으로 가게 해서 하면 사실 잘 안 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좀 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밑에 부분도 한 번 더 예비 접착을 한번, 약한 접착을 한 번 더 해주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거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수분이 엄청 이제 많이 생기다 보니까 걱정을 했는데 어제 만든 거는 사실 다 괜찮았습니다. 문제없이 잘 된 것 같고요. 이대로 바로 작업을 해도 되겠지만 한 번만 더 열을 가해주고 끝났습니다. 사이즈는 현재 35 곱하기 35입니다. 보통 어떻습니까? 학원 가면은 그 시접대로 여유분을 두고 자르죠. 얘는 이제 가로, 세로 35, 35인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장사꾼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대고 똑같이 그냥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하면 작업은 편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준비가 되었고, 슬이 아니고 벌써 겨울이 다 왔습니다. 그렇죠? 가을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라서 빠르게 그냥 겨울 원단으로 한 개 준비해 본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제가 비슷한 구도로 작업할 거고, 어제 여드름은 짰는데 이게 그냥 세수하다 보니까 자기가 알아서 터지더라고요. 자기가 알아서 터지는 걸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촬영합니다. 마스크를 끼고 촬영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혹시라도 조금 외관상 안 좋을 수 있으니까 마스크를 끼고 촬영을 할까 했는데 그냥 하겠습니다. 오늘 장사할 때 그냥 이렇게 했거든요. 어차피 저는 또 맨날 동네 장사고 아시는 분이라서 잘 보이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그래도 깔끔하게만 보이면 된다, 이제 그런 주의라서. 이 옷은 그래도 너무 노는 사람 같이는 안 입었죠. 이렇게 해서 일단 안감부터 박아주겠습니다. 안감도 제가 35 사이즈로 잘라놨고요. 식서 방향 맞춰주시고 창구멍은 15 정도 내겠습니다. 이 정도 널널하게 땀수를 여기 4로 할게요. 좀 더 널널하게 해서 좀 더 빠르게 재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시는 각도는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하면 제가 이제 자세가 많이 틀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한번 해볼게요. 제가 미싱 화면을 보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디귿자로 쭉. 짜투리천에 대한 문의를 오늘 받았어요. 그래갖고 짜투리천도 뭐 판매하시면 안 되냐. 그래서 뭐 조각천도 괜찮으시다면 뭐 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금액을 저도 아직 못 정하겠습니다. 팔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보통은 이게 저도 일본 사이트 같은데 코카 같은데 들어가 보면 뭐 컷 크로스 같은 거 있죠. 크로스 하면 그냥 이제 원단이라는 소리인 것 같고, 뭐 컷하면 잘랐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다른 뭐 그런 거를 아무튼 판매하는 그런 거 봤는데 그 뭐 일단 그런 데는 브랜드는 저렴한 거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저렴하게 비싸게 판다 그런 소리는 아니고요. 그냥 그거랑은 좀 틀리게 팔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단가도 나오겠죠. 일단은 요거는 11자로 박습니다. 요거는 이제 입구감을 할 겁니다. 입구감. 그 제 거 영상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줄 쪼르게 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입구감 만드는 거랑은 조금 방법 틀릴 겁니다. 그냥 최대한 그냥 이쁘게만 할 거거든요. 이쁘게가 아니고 최대한 그냥 만들기 쉽고 그러면서 보기에는 이쁜 그런 모양을 저는 낼 겁니다. 원래 그런 거 제가 좋아하죠. 11자 작업은 얼마 만에 끝날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간만에 좀 기록 세우는 겸에 이 손잡이 같은 것도 미리 배색을 준비해 왔어야 되는데 그거는 또 일어나서 가지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다 보니 생각이 났네요. 손잡이 컬러는 같이 정해볼까요? 뭐 검정색 해도 되고 갈색 해도 되고 뭐 상관은 없겠지만 있는 걸로 해봅시다. 이게 지금 사절이 진짜 망가졌죠. 제 생각에는 이번에 그냥 정비를 깔끔하게 받고요. 이게 보면은 구입할 때부터 레버가 사실 좀 뻑뻑했거든요. 그쵸? 이제 뻑뻑하죠. 제가 힘을 주고 있는데도 안 올라가거든요. 이게 초기 때부터 이랬어요. 그래서 요거 근데 이제 가운데 여기 누르면 그래도 힘 줘야 올라가거든요. 근데 학원 거는 아니에요. 학원 거는 아주 부드럽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이게 초기 증상이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아무튼 돈 주면 좀 고칠 수 있으면 고쳐는 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진짜 미싱 안 고장내고 오래 쓸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 다음에 아무튼 요 뭐 자동 사절 잘 안 되고 침판 휘어진 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그러니까 부속은 이런 거는 부속을 또 안 파는 거죠. 뭐 파는 데가 있겠죠. 근데 이제 찾다 보니까 이제 부속은 또 못 하겠고, 아무튼 공인비 같은 것도 있을 겁니다. 사실 그 돈일 것 같긴 합니다. 그래갖고 가면서 그냥 원단도 좀 살지 안 살지는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아마 살 거는 같은데요. 뭐 많이는 안 사겠습니다. 많이는 안 사고. 자, 이렇게 해서 그냥 5대5로 딱 반 접어서 잘랐거든요. 여러분들 나름 뭐 기술 좋게 자르십시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위에 부분, 여기 매듭 지은 부분 위주로 딱 돌려줘야 올이 안 풀립니다. 지금 자른 부분은 우리가 매듭이 안 돼 있죠. 자, 근데 뭐 괜찮습니다. 그냥 뭐 어떻게 항상 살림 방법이 있으니까 단지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저도 실수를 많이 해봤겠죠. 자, 그래갖고 요거를 넣은 채로 이제 우리 한 바퀴 쭉 1cm 시접으로 돌려줄 겁니다. 뭐 0.5로 하셔도 되고요. 그거는 이제 본인 마음입니다. 저는 그냥 편하게 1로 하겠습니다. 왜 1로 합니까? 했을 때 그냥 글쎄요. 왜 1로 할까요? 다들 그냥 1로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그냥 1로 배워서 그냥 막연하게 하고 있거든요. 사실 0.7에도 뭐 터지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근데 아무튼 계산하기도 힘들고 뭐 그래서 그냥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원래 임시 고정을 하고 해야 되지만 저는 그냥 하면서 이렇게 그냥 맞추는 거 좋아합니다, 요즘은. 진짜 이제 미싱을 혼자만의 방법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저는 사주도 보니까 남들이 하는 방향으로 좀 안 하는 체질이다, 이렇게 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다가 좀 불편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식사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저는 반대로 뭐 그냥 그런 거에 대한 엄청 막 쾌락은 잘 없어요. 술 이런 거에 대한 쾌락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냥 술도 막 술자리만 보이면 다 피해 다니고요. 뭐 술 모임 있다, 뭐 과 모임 있다, 와 절대 안 갑니다. 딱 한 번 가보고 나서는 그냥 다들 가니까 안 가는데, 그때도 진짜 가기 싫었거든요. 그 뭐 대학 뭐 총 학생회 뭐 모르겠다, 이름도 모르겠어요. 대학교 시절에 요렇게 한번 접어줍니다. 접어줘야 이제 이쁘게 접히겠죠. 요렇게 해갖고요. 대학교 때 아무튼 막 그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막 선배들이 술 일부러 먹이고 MT 가고 뭐 그런 거 많잖아요. 단 한 번도 저는 그런 거에 호기심이 없습니다. 이게 대단하죠. 그래. 어찌 보면 독종일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별나다는 거 막 그래갖고 맨날 혼자 놀았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과 대표가 너 그렇게 놀면은 너 사회생활하는데 문제 있지 않을까 막 그랬거든요. 저희 1학년 대표가. 그 참고로 동갑인 친구였는데 좀 덩치는 컸고 남자애거든요. 여자애도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그 둘이 같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갖고 막 저는 과 회비 같은 것도 안 냈거든요. 0.15 받고 있습니다. 0.1 한번 딱 집어줘야 고정이 됩니다. 그래갖고 뭐 20만 원 회비를 내야 된답니다. 어차피 저는 사물함 쓸 생각도 없었고 뭐 나 과잠 이런 거 필요 없었거든요. 안 하면 안 되냐 하니까, 그러니까 안 하면 뭐 과에 막 불이익이 갈 수 있다 하는데, 그러면 솔직히 제가 그러면 20만 원치 너희들이 뭐 하는데 대놓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는 또 사주에 보면은 뭐 그런 게 있어요. 물어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갖고 좀 진짜 어릴 때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였거든요. 흑백 논리로 사람을 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뭐 어릴 때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갖고 쟤들은 좀 찜찜한데 쟤들이랑 친하게 안 지내야겠다.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도 그런 경우를 겪었다 보니까 뭡니까, 이제 완전 적이 되면 또 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갖고 그냥 어느 정도 나름 맞추는데, 그래도 저의 논리는 근데 내가 엄마가 그거 내지 말라던데, 이런 식으로 완전 마마보이인 척 연기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막 하고, 미안한데 뭐 그것도 막 필요 없고 막 진짜 안 되겠다 막 말을 하거든요. 그냥 그러면서 막 이제 학생 뭐 모임 하면은 그때 뭐 그런 걸로 회비 같은 개념으로도 쓸 수 있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모임 안 갈 건데 뭐 그렇게 또 이야기하면서, 저는 원래 모임을 안 좋아하니까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소수의 사람들이랑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놀아도 시간이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왜 모르는 사람한테 이제 에너지를 쓰고 이제 그러냐, 그겁니다. 이제 저는. 근데 와서 이제 강제로 하라고 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갖고 딱 한 번, 거기는 이제 교수님도 없고 그런 모임이니까 뭡니까, 처음에 신구대면식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교수님도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래서 그때는 갔고,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냥 있다라고 이렇게 막 소문이 오잖아요. 지금은 제가 3cm로 이제 받고 있거든요. 3cm로 받고 딱 한 번만 박을 겁니다. 끈통로 좀 널찍하게 해서. 저는 그러니까 뭐 처음에 들어가자마자 학교에서 목표가요. 저는 처음에 대학교에 사실 저 뭐 5등급 이렇게 받던 친구다 보니까 시험 기간에도 일본어 공부하던 친구였습니다. 제가 이거 배워봤자 어디다 쓰겠노 이러면서, 내신 공부를 왜 해야 되노 이러면서
대학이 그렇게 중요한가라는 생각도 했고요. 근데 사실은 대학으로 우리가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친구들은 다들 보면 이제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근데 그게 이제 자기랑 맞으면 된다. 그렇죠? 자, 이제 그거는 그거고. 아무튼 남들이 하는 길을 싫어하는 게 참 고등학교 때부터 나왔죠. 일본어에 완전 몰빵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대학교 1학년 때도 스피치 대회 같은 거 1, 2, 3, 4학년이 다 나가는 그런 대회지만 참가도 할 수 있고 나중에는 제가 일본어 선생님도 했단 말이죠. 그런 실력은 나왔어요. 다행히도 이제 좋아하는 분야다 보니까 나왔는데 그래갖고 동의대 갈까 동서대 갈까를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선택지는 그거밖에 없었고 일문학과랑 일어학과의 차이점을 몰랐거든요. 근데 일문학과는 여기 잠깐 이제 고정합니다. 오늘은 이제 퇴근이 급하기 때문에 일단 완성 위주로 하고 잡담을 그냥 하겠습니다. 이미 나온 김에. 간만에 저의 대학 시절 이야기입니다. 그래갖고 저는 일본어에 방금 말했죠. 미친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저에게 그때 당시 일본어 없이는 정진원이 설명이 안 됐습니다. 커서 번역가를 하고 그런 게 꿈이었단 말이죠. 그래갖고 동서대 그때는 참 이제 실업계 친구들이 좀 오고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저 같은 5등급인 친구들만 가도 조금만 공부하면 거진 그 반등수를 석권할 수 있는 그런 데였습니다. 참말로. 그래갖고 이제 제가 첫날에 이제 가니까 면학 분위기가 완전 꽝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그런 학생들은 진짜 맨 앞자리에 한 10명밖에 안 되고 뒤에 한 90명은 다 떠들고 놀고 있거든요. 이 학교로 뭐 욕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학교가 그냥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보면 열성적인 교수님들도 있으실 거고 그냥 뭐 수업 채우러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또 당연하죠.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학교의 상황은 그러했고 그래도 저는 아무튼 그 고3 때 동의대 갈지 동서대 갈지 고민하던 찰나에 그 우리 엄 교수님 제 성함까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엄 교수님 말씀 듣고 같이 일본어 공부해봐요 그 말에 제가 딱 꽂혔거든요. 공부를 할 수 있다고? 내가 좋아하는 일본어를 학문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제가 거기서 완전 꽂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본어에 미친 사람이 일본어를 거기다 학문적으로 이건 왜 아이우에오 발음이 되는 거고 왜 고, 오 같은 경량 표현을 쓰고 그런 거를 와 전문가 같은 지식으로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만 들어도 지금 신이 난 거 좀 느껴지시나요? 그때 당시에는 와 그 말을 듣고 정말로 대단했고 그 학과에 너무 가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고 사실은 그 말씀드렸죠. 동의대랑 동서대를 걱정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그렇게 영업하려고 사실은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는 제가 대학교 조교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대학교 시스템 자체가 원래 학생이 그 사립대학은 학생이 와야 유치가 됩니다. 그렇죠? 공립대학이랑 또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영업 전화를 돌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아무튼 합격이 될 법 안 될 법한 친구들한테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렇죠? 딱 제가 거기 포지션에 사실은 있었고요. 물론 그 선생님도 공부하자는 말은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물어봤어요. 어떤 식의 공부를 할 수 있냐 하니까 사실 일본어는 많이 좋아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본인 주체하에 실력이 되는 친구들은 2학년부터 번역 연구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번역 연구회는 이제 책도 이게 편찬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번역을 한 거를 제본을 떠가지고 이렇게 아무튼 도서관에 그렇게 진열도 한다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번역팀을 만들어서 진짜 번역까지 하는 그런 데였어요. 그래갖고 번역가가 안 그래도 저는 꿈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번역밖에 할 줄 몰랐기 때문에. 와 그러면 바로 그러면 저 동서대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니까 근데 그 선생님 수업은 진짜 저는 A풀은 다 받았어요. 그 교수님은 저랑 너무나도 잘 맞았고 다들 그렇게 그러니까 노는 분위기였지만 제가 한 2년 정도 있어 보니까 자퇴할 친구들은 한 반 정도 자퇴를 해버리고 진짜 공부할 애들은 동서대지만 많이 남았었거든요. 그래도 절반 이상 졸업장 필요한 분들도 있었고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그분은 진짜 그런 면학 분위기를 그래도 조성하려는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그분 수업을 들어가기만 해도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저는 재밌었고 문법 수업 그런 거 위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학원에서는 사실은 뭐 자격증 공부하고 뭐 그런 거 위주로 공부합니다. 거진 실무 위주로 공부를 하겠죠. 근데 여기는 정말로 그냥 학문 위주입니다. 그런 거 연구하시는 걸 좋아해가지고 교수님들이 되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거는 그거고 학교의 상황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취업률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증이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업문결이다 보니까 이게 하나만 하면 사실 다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런 거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학과였고요. 아무튼 그분이 하신다, 그 교수님, 우리 교수님, 제가 진짜 많이 따라오고 그분 집에도 놀러 가고 막 그랬거든요. 가서 이제 뭐, 거기 선배님들이랑은 그래도 모임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번역 연구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저는 1학년 때 들어갔고요. 뭐, 실력이 사실은 뭐 4학년 선배들보다는 출중하진 않겠죠. 그런데 너무나도 하고 싶다는 걸 그때 저는 어필했어요. 그래갖고 처음에 대학교 가자마자 선생님, 저는 요 벽보를 봤는데 이 번역 그 연구회 같은 경우에는 일반 동아리가 아니고 그 교수님의 주관하에서 하는 그런 동아리라면서요. 이러면서 먼저 이제 여쭤보고 저는 이 동아리에 너무 관심이 있다. 저는 원래 번역을 너무 많이 해왔고 자격증도 뭐 지금 있다. 그래서 1급에 관한 저는 자격증도 있고 뭐 너무나도 저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1학년 수업은 히라가나 카타카나입니다. 왜? 그러니까 완전 초보인 친구들도 오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까지 이렇게 대학교 입장에서는 케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중하로 나뉘어서 이 수업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참고로 저는요 거기서 딱 120명 정도 이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수준이 판별이 안 되는 그런 문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문제를 틀리면 바로 3등급, 4등급이 내려가는 그런 느낌 있죠. 그런 시험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치면서도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저는 좀 느꼈어요. 아, 이거 판별을 이렇게밖에 못하는 뭐 그런 상황도 뭐 이해는 되고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거 저희는 돈 300만 원씩 내고 듣는데 왜 히라가나를 배워야 됩니까? 이런 친구들도 있었을 정도로 애들이 공부하는 친구들은 학구열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어릴 때는 그냥 그런갑다 하면서도 물어봤어. 저도 물어봤죠. 왜 바로 그냥 더 좀 심도 있는 거는 안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래도 학문적인 히라가나 카타카나 같은 거를 당연히 전공 지식답게 우리는 알려줄 수 있다. 이제 그 말을 듣고 저는 희망을 가지고 와 재밌겠다 이러면서 수업 들어갔거든요. 근데 또 수업도 들어가니까 뭐 재미는 있지만 시험이 역시 좀 분별력이 없는 시험 있죠. 그냥 단순히 암기 많이 하면 그냥 끝나는 그런 시험입니다. 시험은 재미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런 시험은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번역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번역은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 같은 수학이 아닙니다. 그냥 요거는 본인의 예술성과 타인에 대한 공감성을 이렇게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좀 학문이고요. 그냥 가볍게 들으십시오. 이거 그냥 제 옛날 전문 분야가 나와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번역 연구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최소 자격이 예학년부터 나온 겁니다. 근데 저희 때만 해도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만화 같은 게 퍼져가지고 드라마 같은 게 진짜 많이 퍼졌죠. 뭐 꽃보다 남자부터 해서 드라마 기억이 안 납니다. 아무튼 그런 거 뭐 많았죠. 그래갖고 한창 친구들이 좀 일본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친구들이 많았어요. 실제로도 이제 보니까 그랬고요. 그러니까 다들 어느 정도 이제 기본 실력이 전년, 그전년보다 실력이 업된 친구들이 딱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하더라고요. 이렇게나 일본어에 좀 수준 높은 친구들이 1학년부터 있을 줄 몰랐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통계가 그걸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학년이란 조건을 이제 단 거였고, 그러니까 실제로 테스트 해보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는 거진 자격증에 준하는 1급 정도의 수준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자격증도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뭐 그냥 뭐 자격증 보여주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언제 땄니 물어보니까 고3 때 땄습니다. 수능인데 아무튼 저는 일본어가 맞아서 그냥 수능 공부도 뭐 적당히 하면서 수업 시간에는 안 잤는데 아무튼 그런 말을 하면서요. 그냥 집에 가니까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뭐 이 모양이 됐습니다. 뭐 그러면서 면접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러면 들어와라. 그래갖고 이제 뭐 주로 어떤 거 번역하니 뭐 물어보길래 뭐 저는 노래 같은 거 번역을 좀 주로 했고요. 뭐 그러면서 공부는 뭐 전자사전을 품함에 들고 다니면서, 저희 때는 전자사전입니다. 핸드폰에 그런 고급 기능이 없겠죠, 사전은. 그래갖고 요만한 A3 사전이 있습니다. 지금도 동작을 합니다. 그런 사전이고, 옛날에 진짜 뭐 그냥 옛날 8핀인가? 엄청 옛날 충전기 있죠. 잘 충전도 안 되는 거. 그런 걸로 충전하면서 사전 안에 노래 들으면서 사전을 MP3처럼 썼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서 아무튼 다녔던 시절이 있습니다. 좀 이걸로 해볼까도 생각하는데 너무 또 색이 같은 색이면 좀 그럴까요? 검정색으로 할까? 초코색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만 진한 브라운색을 가져올게요. 더 진한 거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들어가니까 이야, 신세계입니다. 이게 1학년 때 제가 그냥 듣던 그냥 그런, 사실 뭐 히라가나를 전공 지식으로 막 알려준다 해도 그게 뭐 얼마나 뭐 그거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색을 제가 해놓으려고 빼놓은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진한 초코색입니다. 이거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번역은 바로 제가, 그러니까 4학년들도 듣는 수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 수준이 그냥 이제 아예 점수가 안 되면 들어올 수가 없는 수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수준이 틀린 겁니다. 이거는 도저히 예습, 복습이 없으면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문장들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끼리 예술을 펼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포인트란 단어를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포인트란 단어, 뭐 한글로도 우리가 포인트라 하죠. 포인트 하면 여러분들 뭐 어떤 생각 듭니까? 그냥 예를 들기 쉬우니까 제가 포인트라는 단어를 하는데, 오늘 그러니까 포인트 뭐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점일 수도 있고, 사전 지식을 찾아보면.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럼 보통 뭐 가리키는 거다, 그렇죠? 아니면 뭐 중요한 걸 알 때 뭐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중요점이라는 표현도 쓸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표현 쓸 수 있을까요? 뭐 또 대안으로, 뜻은 대충 알았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좀 국어학자고 잘난 척을 하는 문체를 쓰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쓰는 사람의 문체 같은 것도 좀 파악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뭐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주안점이라는 단어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중요점, 주요점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개로만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전을 진짜 한 개만 쓰는 게 아니고 국어 사전도 쓰고 영어 사전도 쓰고, 왜? 어휘를 찾아야 되니까요. 장인영이 싸운 이유입니다. 그래갖고 같은 A4 한 장을 번역을 해오는데 하루 종일 한 사람이 있고요, 10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수님이 봤을 때는 바로 그냥 티가 나겠죠, 그렇죠? 그래갖고 우리가 직역을 하면 정말 편하지만 이게 한국인들이 읽기에는 정말로 어려운 문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이해하면 그런데요. 우리는 조사의가 한 번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렇죠? 문장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일본은 어때요? 그러니까 한 문장 안에 노라는 단어가 2번 이상도 들어갈 수도 있다, 그렇죠? 그냥 그 나라 특색이다, 그렇죠? 그거는 뭐라 참 설명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 영어 같은 것도 뭐 동사랑 뭐 형용사 뭐 이런 거, 뭐 한글 뭐 보면 뭐 주어, 동사, 뭐 그렇게 뭐 어순 같은 거 한국어랑 틀리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어 특유의 그런 문체 같은 거를 한국인들이
읽기 쉽게 치환을 해야 됩니다. 거기는 그냥 이제 예를 들어서 아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빨갛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근데 한국은 어때요? 빨갛다도 있고 붉다도 있고 블루스름하다도 있고 시뻘겋다도 있고 맞죠? 상황이 틀립니다. 한국이랑 일본 틀리죠. 그래서 이 사실은 언문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를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제를. 그러면 이거를 정말로 우리가 번역가가 되어서 물밀듯이 이렇게 쫙 기계처럼 번역을 하려면 어때요? 엄청난 그 내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한 겁니다. 제가 옛날에 라이트 노벨 같은 것도 이제 판매를 할 때 보면은 소설책이거든요. 그러면 뭐 농림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래갖고 거기는 뭐 이름만 봐도 뭐 그 뭐지 농사 짓는 그런 책일 것 같죠. 그러면 농사 관련된 그런 현지인들의 지식 같은 거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런 걸 알아야겠죠. 뭐 모종법이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알고 이렇게 하면은 번역할 때 좀 더 현지인 같은 번역이 가능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일본 특유의 농사법 그런 것도 공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일본 책이니까 그걸 또 한국어로 어떻게 변화할 건지. 그러니까 말이 번역이지 진짜 퀄리티를 높게 번역을 하려면 그거를 공부를 하고 문화를 현상을 이해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제가 벽을 느낍니다. 이래 갖고 돈을 얼마나 버는가. 그래가지고 교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저희 이래 가지고 취업해 갖고 그러니까 번역하는 건 좋아요. 뭐 해서 책 내고 뭐 그런 건 좋습니다. 좋은데 돈이죠. 제일 중요한 건 돈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생으로 들어가야 된답니다. 처음에 문화생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돈을 거의 못 받겠죠. 그렇죠? 근데 그래갖고 뭐 일하고 있다가 이게 사실 또 업문계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공부하면요 끝이 없거든요. 평생 해야 됩니다. 그냥 뭐 단어도 계속 나오고요. 공부할 것도 계속 나오고요. 물론 현지인이야 그냥 실생활 쓰는 데는 별 그게 없겠지만 이게 문장 가꾸고 이런 거는 그러니까 돈을 받는 프로가 되려면은 문장을 더 가꾸는 실력 이런 거부터 해서 진짜 많이 찾아보는 게 그냥 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그냥 많이 한 사람이 짱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스타트가 1년, 2년 차이가 나면 정말로 그 간극을 따라잡는 게 힘듭니다. 그게 언어학을 하면서 그거를 항상 이제 느꼈고요. 그러면 결국 경쟁이다, 그렇죠? 경쟁이고. 그리고 요즘 또 AI가 나와가지고 제 친구가 이제 번역가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저랑 같이 이제 길 가면서 서로 사전 보면서 버스 안에서 너는 이거 단어 어떻게 해석할 건데 이러면서 서로 막 항상 논의했던 친구입니다. 그 친구는 그 꿈을 접지 않고 아직 열심히 프리랜서 번역가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AI가 이게 좀 요즘 많이 되다 보니까 번역이 너무 실력이 좋아졌죠. 그래서 좀 일거리가 사실 좀 줄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친구 옆에 있었지만 그 친구 정도의 열정도 안 생길 뿐더러 결국은요. 저는 사실 대학교 2학년쯤 돼가지고는 이거 그냥 내가 이 정도 실력이면은 사전만 있으면 모든 지문 번역하겠다 싶어가지고 더 이상 공부를 내가 해야 되나 생각이 어느 순간 드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공부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했죠. 그러니까 해봤자 돈도 안 되고 이제 그런 생각이 딱 드니까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원래는 장사도 꿈을 꿨단 말이에요. 서점에서 일을 하는 걸 꿈을 꿨기 때문에 서점 쪽으로 딱 진로를 돌리게 되는. 그러면서 3학년 때는 바로 취업계를 내버리고 가버렸죠. 뭐 정확하게는 이제 제가 그 군 생활이 끝나고 애슐리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을 때 부산대에서 그때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했던 스피치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모습을 보고 그냥 스피치 잘 못했어요. 그냥 저는 웃기려고 일부러 나갔거든요. 다들 너무 진지한 주제로 이제 발표를 하고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이고 저는 그리고 번역을 전공했지 제가 발음 잘하는 사람 아니었거든요. 저는 회화가 한 2학년쯤 돼서 텄어요. 그냥 쭈뼛쭈뼛 말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게 뭐지? 정확하게는 3학년 때 딱 터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원생 수업을 이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거기는 이제 보면은 왜 대학원생밖에 못 듣냐면 기본적으로 회화가 되는 친구들 아니면 못 듣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 한국인, 일본인 70명이서 이제 논문을 쓰는 그런 수업이란 말이에요. 저희 동서대지만 또 학문을 위주로 하는 친구들 보면은 상위 대학에 갈 만한 요소들이 있는데 삐끄덕해 가지고 동서대 지원하는 애들, 그런 애들 있죠. 아, 그냥 하위권 지원해 가지고 장학금 쓸어 먹겠다는 친구들 있죠. 이제 그런 친구들이 사실 동서대의 역사를 써가는 게 이제 나중에는 보였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그쵸, 나름 이제 엘리트들만 있는 그런 수업입니다. 저는 이미 2학년 때 이제 일본어에 대한 꿈을 한 반 정도 내려놨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그냥 뭐 하위권은 아니고 그냥 중위권 아니 그냥 한 중상상 상위권이라 칠게요. 완전 초상위권들은 이미 일본에서 살다 온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은 뭐 어떻게 잡아요? 뭐 초등학교 막 일본에서 나오고 이미 가족이 일본인이고 그런 사람들 한 5명 정도 됩니다. 완전 S급 그런 친구들은 못 따라가고 그냥 그 밑에였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밑에였는데 뭐랍니까? 회화가 안 되면, 그러니까 옆에 이제 교환 학생들도 다 이제 일본어학과 애들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사람이 궁지에 몰리니까 갑자기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저는 회화가 좀 트였거든요. 그 전에는 사실 회화 잘 못했고, 뭡니까? 아무튼 스피치 대회 1학년 때 거진 최악이었겠죠. 예, 최악인데 그냥 대본 외워서 하는 거니까 대본을 이제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외워서 하는 겁니다. 외우는 거야. 1학년 때 진짜 대본 외우는 거 못 했거든요. 안중 가서는 그냥 발표 같은 거 할 때 안 보고 하는데 자료를 조사하다 보면은 이 페이지만 봐도 그냥 대충 이거 할 때 저의 느낌 같은 거를 이야기를 하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3, 4학년쯤 되니까 이제 그런 거 PPT 할 때 대본이 안 필요하더라고요. 그걸 깨달은 순간에. 아무튼 이제 1학년 때는 완전 이제 쪼렙 시절이었기 때문에 발표도 못하고,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엄청 웃기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냥 저는 원래 오타쿠에 대해서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런 피규어를 모으고 뭐 그런 좀 일반적으로 그런 안 좋은 오타쿠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다, 그쵸? 근데 아무튼 그런 거에 한계에 몰두해가지고 뭔가 이루어내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만 해도,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번역에 완전 미치고, 뭐 그런 거를 좀 오타쿠 정신? 그렇게 조금 정의를 하고, 완전 그쵸. 그냥 학과까지 정해버렸잖아요. 그런 거를 나는 좀 높게 평가한다 그러면서 저는 웃으면서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본 겁니다. 그거를 누가 외국어 학부 학생들이 한 1000명 정도 다 앉아 있는데 그걸 누가 한 명이 딱 제가 군대 소집 해제 아무튼 이제 전역을 하고 나서 그거 그 친구 소집 아무튼 그거 군생활 끝났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한번 연락해보고 쉬고 있으면 걔 완전 그런 쪽으로는 좀 밝은,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오타쿠라 하면 좀 우울하고 뭔가 좀 안 좋은 부정적인 뉘앙스로 보는 친구들도 많은데 그 친구는 안 그렇더라 라는 게 그 친구가 그 사장님한테 이야기했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가니까 아무튼 이제 서점이었습니다. 서점이었고 제가 일하기에는 정말 최적인 환경이었습니다. 저야말로 이렇게 아기자기 소품 만드는 거 좋아하는데 거기 가면 이제 그런 것도 만들 수 있고 나름 이제 저 마음대로 핸들링하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거든요. 그냥 시키는 것만 일하는 게 아니고 영업도 제가 하고 일본 사람한테 매일 보내가지고 저 이런 제품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안 돼가지고 3번, 4번 도전 끝에 직접 일본 가가지고 담당자 얼굴을 마주 본 적도 있습니다. 그게 24, 23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학교 생활보다 훨씬 재밌었죠. 이미 저는 일본어를 이제 갖다 버리려고
뭐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예. 아, 근데 진짜 장사로 돈 벌고 싶었거든요, 그때부터. 아, 옛날 이야기 너무 많이 했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아무튼 입구감 연결하고, 이제 안감을 이렇게 또 연결합니다. 여러분들 과정을 잘 보시면 알겠지만, 뭐 그냥 뭐 요렇게입니다. 겉에랑 겉에랑. 예. 얘는 그래도 좀 큰 작업이다 보니까 임시 고정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나 여기 왔죠. 얘기하다가 제가 대학교 이야기까지 신나게 했죠. 자, 아무튼 경쟁은 좋지 않습니다. 경쟁을 최대한 안 하려 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 사장님도 보니까 그런 애니메이션 전문 서적을 왜 차리게 되셨는지 뭐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도 뭐 거짓말 솔직하게 이야기하신 편인데 일단 경기를 안 타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를 일단 안 탑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조금 돈 없으면 할 수 없는 장사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뭐 하면서도 이제 접었거든요. 서점에 들어가서 일할 생각도 있었는데 너무 박봉이기도 하고 접었습니다. 어차피 제가 그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서적계에 있어 보니까 어때요? 그 서적은 항상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맨날 책을 날라야 되고요. 사람이 항상 책 입고를 잡아야 되고요. 사람이 항상 책을 꽂아야 되고요. 사람이 항상 진열을 이쁘게 해야 되고, 사람이 아무튼 판매량 같은 것도 항상 눈여겨보면서 혐한 발언이 나왔다. 그러면 책을 빨리 치워야 됩니다. 이슈에 아주 민감하죠. 특히 일본 서적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책도 몇 개 주문할지 아주 잘 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놓으면 나가는 책이다. 그러면 주문할 때 한 500개 주문합니다. 그런 걸 저희가 이제 사장님한테 알려드리고, 사장님은 그런 사실을 모르죠. 사장님은 애니메이션 아예 모르니까. 저도 모르면은 길 가던 고등학생 잡고요. 미안한데 요거 한번 물어볼 수 있을까 하면서. 근데 친구들이 본인들이 좋아하는 소재니까 막 다 이야기해 줍니다. 저는 제가 그 수많은 그 2만 권 넘는 책을 제가 어떻게 다 봅니까? 그러니까 그 코너에서 유심히 이제 돌아다닌 친구한테 이거 진짜 미안한데 근데 제가 그 친구들의 마음을 알거든요. 왜 저도 그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은 왜 팔리는 건지 역시 진지하게 물어봐도 되니 이러면서, 이 캐릭터가 뭐 이쁜 건 알겠는데 어떤 부분에서 뭐 감정적으로 이익을 하니 이러면서, 얘가요 뭐 이럴 때 진짜 귀여워요 이러면서, 얘는 대다수가 좋아하고 인기 투표도 1위 하고요, 스토리가 정말 대박입니다 부터 해서 뭐 여러분들 어벤져스 이런 거 보면은 뭐 캡틴 아메리카 좋아하시는 저 같은 사람도 있을 거고, 아이언맨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죠. 제 친구는 아이언맨입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면 맨날 막 서로 막 흠을 잡고 있습니다. 당연히 캡틴 아메리카지 이러면서. 자, 그런 느낌이죠. 그쵸? 왜 좋아하는지 그런 거에 대한 거는 뭐 작품을 사실 봐야 합니다. 보고 본인의 취향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것도 보고 대충 봅니다. 이런 친구들이 좋아하는구나. 근데 이런 친구들이 가게에 많이 오니까 많이 사놔야지. 이런 친구는 한정판에 목숨을 건다. 그런 거를 대충 보면 압니다. 그쵸? 그런 거 보고 입고 양도 정하고. 제가 1억 5천 정도 모아가지고 아무튼 뭐 주식 같은 데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S&P 500 같은 데 넣어서 연 10% 수익 내는 게 좀 목표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걔 같은 경우는 한 원가 아무리 막 5천 원이라 해도 책이 하루 400건 들어왔다 쳐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말도 안 되죠. 금액이. 이미 저는 할 수 없는 겁니다. 100건 하면은 몇 개입니까?
5천 원을 100개 하면은 50만 원입니까? 물론 팔린 양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충당되는데, 아무튼 돈 없이는 할 수 없는 장사입니다. 그렇게 또 팔아야 장사도 되고요. 그까지 가신 게 존경스럽죠. 이제 사장님께서는 원래 출판사 같은데 업무를 2년, 20년 이상 하신 분이라 가지고 그게 이제 인맥 때문에 가능을 하셨고요. 그런 거를 좀 많이 배웠죠. 유통에 대해서 제일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는 일반 알바에서 이제 배울 수가 없다, 그렇죠. 그냥 어릴 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냥 편의점 알바는 절대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가봤자 그냥 배울 게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뭐 진열하고 그런 건 배우겠는데, 그냥 저보다 부자한테서 그런 장사 기술을 어릴 때부터 배우고 싶었거든요. 그렇죠. 그냥 혼자 뭐 그런 것도 뭐 좋을 거예요. 완전 뭐 나쁘다고 생각 안 하는데, 아무튼 제 입장에서는 그냥 좀 더 난이도 높고 좀 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일을 하면서 일을 더 많이 배우고 싶었다. 이제 그게 저의 20대 초반 목표였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화요일부터 주말 포함해가지고 일요일까지 다 일하고, 월요일에는 진짜 풀 수업을 딱 채워가지고 9시부터 10시까지 모든 수업을 다 채워가지고, 그래도 제가 번역을 한때는 좋아했기 때문에 번역 수업만큼은 진짜 막, 딴 수업은 30분, 1시간 준비할 거 번역 수업은 막 그 전주부터 준비해가고, 심심할 때마다 지문 보고 뭐 그러면서 이번에 발표해서 좀 또 교수님 칭찬 받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완전 꼬꼬마 시절 때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지금 0.0입니다. 지금 0.0이고 넉넉하게 해서 박아줄게요. 안전빵 있게 한 1.2 정도로 할게요. 1.2 정도로 해서 가까이서 볼까요?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가 딱 안 맞물려 있거든요. 제법 공간이 많이 남았어요. 보면 그렇죠. 노루발 아예 밖에까지 지금 원단이 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미싱이 망가져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굳이 시접 1cm를 전 지키지 않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미싱, 이것 때문에 미싱이 항상 다 망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제부터는 안전하게 더 작업할 겁니다. 요런 데, 그쵸. 두껍잖아요. 엄청. 끈도 있고. 요런 걸 아예 재봉을 안 하면 그럼 되거든요. 이렇게 비껴가면 됩니다. 참 사람이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쵸? 이런 걸 보면은 그렇게 되게 사람이 참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 봐요. 비슷한 사람끼리 끌어모은다. 참고로 사장님이랑 일할 때는 꽤나 좀 그래도 이제 물론 이제 저는 싸우는 것도 많았지만 그래도 저도 배운 것도 많고 일할 때 진짜 자유도를 많이 주셨거든요. 저도 그만큼 이제 항상 보답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저는 좀 철없는 놈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전화할 때마다 죄송합니다 하거든요. 근데 진짜 이제 뒤끝은 없습니다. 이제 딱 잘못을 인정을 하면은 사장님은 거기서 그러면 끝이거든요. 이제 그러신 분입니다. 엄격하신데요. 엄격은 하시지만 그래도 솔직하게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그래 잘해라. 그러고 끝입니다. 그러면서 밥 한번 사줄까 하면서 끝입니다. 싸울 때는 진짜 서로 막 네가 잘못했니 내가 잘못했니 그러면서 싸우거든요. 그러면서 아무튼 진짜 철없죠. 사장님한테 맨날 대들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맨날 사과를 드립니다. 전화가 한 번씩 오시면. 자, 완성은 됐고요. 한번 봅시다. 아무튼 요런 느낌입니다. 요런 느낌 지금.
여기 여러분도 알다시피 항상 저의 방법 끈 통로는 그냥 이렇게 따버리고 한 땀만 딱 따면은 이렇게 됩니다. 시간 한번 볼까요? 50분이네요. 열심히 떠들면서 해가지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자, 따고 끈 끼우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기까지 그때 뭐 35라 했다 그쵸? 요거를 기준으로 삼아서 10cm 더 한 11cm 정도 할게요. 이렇게 해서 좋은 끈 쓰겠습니다. 그냥 부자재 좋은 끈. 짜투리천은 제가 혹시 영상 보시고 계시나요? 뭐 모아가지고 한번 이쁜 거 그래도 모아서 드려야겠죠. 이제 엄청 많이 나올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씩은 정리를 해서 가지고. 근데 이제 저도 정리하는 게 이게 시간이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거든요. 모으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혹시 이제 영상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리되면은 개인적으로 연락은 드리겠습니다. 끈 끼우게 끼워주시고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짜투리로 쓰실 수 있으시면은 드려도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좀 합니다. 아예 무지는 좀 안 하실 것 같고 제 느낌상요. 이런 거를 좀 모아 놓을게요. 모아 놓고 사진 한번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저의 옛날 얘기에 심취해가지고 막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번역은 즐겁지만 근데 그거를 또 공부하는 그 과정은 지금 생각하면 다시 하라면 글쎄요. 그때는 열정이 있어서 했지 지금 하라 하면 열정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하라 하면 그냥 번역기 돌리고 있겠죠. 그냥 요새 번역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아무튼 일본어 덕분에 그래도 대학교는 진학하고 장사를 배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걸 안 했으면 장사를 뭐 어디서 그런 제가 보기의 경우는 그런 서점에서 일을 해봤겠어요. 일본어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의 그런 깊은 뜻도 있을 거고. 참고로 사장님은 저기 서면에서 삼정타워에 보면은 애니메이트라고 있어요. 일본 거기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뭐 굿즈 같은 거 이런 거 뭐 판매하는 그런 데입니다. 좀 정식적으로. 기존 하시던 북컬처 서점을 접어버리고 그거 아마 하시는 걸로 제가 압니다. 교수님이 마유미 교수님입니다. 오미시마 마유미 교수님. 교수님한테도 제가 진짜 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요. 아무튼 항상 볼 때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눈앞에서 드릴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철없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 아무튼 그 명의는 이제 마유미 교수님으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니까 그 사장님 부부께서 같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거죠, 그렇죠? 남자 사장님은 또 가락 도서 총판도 하시고 저기 그 김해에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저기 명지에 또 북컬처 또 있었을 거예요. 제가 거기 원래 일을 했었거든요. 짧은 기간 한 2주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원래 사장님께서는 그런 애니메이션 전문 서적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오는 그런 서점을 원래 꿈을 꾸셨거든요. 아무튼 이제 그 꿈을 실현하려고 아무튼 명지에 아마 차렸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방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글쎄요, 이 팔릴지 안 팔릴지는 항상 부직이 있습니다. 모릅니다. 모르지만 그래도 원단이 남으니까 우리가 시도는 해볼 수 있다,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로. 근데 가방이 엄청 힘이 없다, 그렇죠? 한번 멀리서 또 패션쇼를 해봐야겠죠. 여기는 조명이 안 좋으니까
여기서 할까요? 여기가 가장 그래도 사진빨이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게 그래도 35, 35면은 작은 사이즈는 아닌데 근데 이게 가방이 심지를 붙여도 이렇게 좀 힘이 없다 그쵸? 뭐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물렁물렁 느낌으로 가방을 들고 다니셔야 될 것 같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영상은 마무리 하고요. 간단하게 찍으려고 했는데 벌써 시간은 12시 반이고 깔끔하게 또 먼지를 또 미싱하면서 먼지를 좀 뒤집어 썼겠죠. 그거를 감안해서 오늘 또 깨끗하게 또 자기 전에 씻어야 됩니다. 가족들이 자다가 깨지 않을까가 좀 걱정인데 그래도 냄새나는 채로 잘 수 없습니다. 어차피 정리는 해야 되니까 정리하는 것까지 영상을 같이 담아 보겠습니다. 끈은 뭐 다 썼으니까 치워버리고요. 자주 안 쓰는 건 한 번 쓰면 바로바로 정리가 생명입니다. 정리를 더 이상 해갖고 놓을 데가 없으니까 항상 이제 고민인 겁니다. 미싱을 하고 나서는 굉장히 이제 가게가 많이 비좁아져서. 자, 이렇게 놓고 자, 다리미도 정리를 하고요. 최근에는 제가 계속 좀 개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대로 계속 사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이, 그러니까 뭐라 하면, 그래도 저도 저 안에 뭔가 막 계속 20대 때는 계속 사람 보고 막 그래서 완전 사장님한테 막 대들고 막 그랬다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최대한 그냥 이해하고 그냥 웬만하면 계속 품어주는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뭐 사람인지라 한 번씩 이제 말은 안 하지만 감정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또 작년이랑 비교하면 또 계속 마음에 뭔가 점진적으로 또 더 평화로워지는 것 같습니다. 진짜 제가 30대 초반에는 안 이랬거든요. 진짜 성격 더럽고 저한테 누가 시비 걸었다 이러면은 그래도 참다가 이제 폭발하긴 했는데 요즘 그래 폭발은 안 하는 것 같아요. 폭발도 안 하고 화도 그냥 안 납니다. 제일 화냈던 게 사실은 이제 일하면서 누가 저에 대한 모함하고 그냥 좀 이렇게 막 끄집어내린 거 이런 거 제일 싫어했거든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 업무적으로 보면 그렇죠. 근데 반대로 보면은 제가 그 친구들의 생명을 위협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과장을 하면. 그러니까 저는 보통 8시 퇴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8시간 하고 퇴근인데 혼자 남아서 10시간, 11시간, 12시간 막 이렇게 혼자서 갑자기 막 사장도 갔는데 혼자서 일하고 있어요. 저는 좀 원래 그런 타입이었거든요. 왜? 장사를 하고 싶죠. 사장도 하고 싶고 목표가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단 더 했어야 돼요. 어차피 나가서 놀면 돈을 써야 되고 그러면 회사에 그렇게 하면 이제 영리적인 목적도 좀 취할 수 있지 않나? 사장님은 좋아하시지 않을까? 제가 서점 일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새로운 직장 갈 때마다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좋게 봐주신 분도 있고 반대로 니 너무 나대는 거 아니가? 니 그렇게 하면은 우리 입지도 곤란해진다. 이제 그러시는 분도 있죠. 근데 우리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만두실지 안 그만두실지 그거는 모르지만 그래도 같이 가야 됩니다. 예. 지금 마인드였으면 같이 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막 천천히 갔을 것 같은데 일단 그러면 옆에서 막 이상 꼬투리 잡습니다. 니 뭐 12시간 한다면서 니 이거 뭔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마음에 안 들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0대 초반만 해도 뭐 마음으로는 아는데 몸이 아무튼 그럼 저도 뭐 그러니까 합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뭐 한창 어릴 때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근데 야 니꺼 내 해줄게 내 근데 너무 하고 싶다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는 했는데 이 본질적으로는 그 친구들도 그 말로는 이제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결국 혼자 다 하고 있으니까 모든 공을 제가 다 가져가거든요. 어제 보면 제 욕심이기도 하고 아무튼 뭡니까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어느 사장님한테는 말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이래서 애들이 혹시 막 다 그만둘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말을 한번 하자마자 한번 데모를 해가지고 한 열 몇 명 그만둔 적도 있었거든요. 물론 남은 또 한 열 몇 명이 있어서 그 친구들끼리 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애초에 그 정도면은 이미 좀 뭡니까 병폐됐죠. 그 회사 문화가. 그러면 이 참 어릴 때부터 그런 거 보면 총대를 메고 싶더라고요. 내가 그냥 책임지고 싹을 그냥 다 잘라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막 많이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조교할 때도 매일 30분, 1시간, 1시간 반 지각한 그런 쌤도 있었습니다. 근데 상사죠. 일단 저보다 먼저 들어왔고 상사기 때문에 이런 게 못 참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근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그러면 참았어요. 그냥 뭐 그러려니 했는데 또 반대로 제가 너무 극에 있는 사람이죠. 대충 느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극에 있으니까 계속 뭔가 더 하려고 하고 또 정진원 씨 나댄다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분 입장에서 나대는 거죠. 자기의 그런 생존을 위협을 했잖아요. 본인이 잘리면 안 되니까 본인은 더 편하게 일을 해야 되니까 온갖 트집과 그 다음에 정치질을 하면서 저를 이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맞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런 부분도 있는 거죠. 저는 20대를 사실 그렇게 하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20대 서점 이후의 직장에서는 대부분 그런 경험을 웬만하면 겪었던 것 같고 제가 뭔가 이제 첫 번째로 들어갔던 팀에서는 당연히 이제 제가 최고 선임이기 때문에 저한테 뭐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오히려 제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완전 폭풍 승진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뭐 매니저, 점장 제가 다 하는 거잖아요. 깨놓고 말해서. 근데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실력을 키우고 싶었고 그렇게 하면 이제 남들보다 더 빨리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목표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일을 했습니다. 물론 돈을 안 받고 그렇게 하면 더 이렇게 쳐주겠죠. 남이 보면 좀 독종인데 그렇다 보니까 항상 이제 뭔가 기름과 물이 섞일 수 없듯이 근데 좀 몇 번 이렇게 다투고 근데 다퉈봐야 그게 또 우리가 되거든요. 맞죠? 그리고 그 사람 심정도 알고 뭐 말로는 아는데 행동으로 나오고 진짜 마음이 평안해지기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불합리한 걸 당해도 계속 당하다 보면은 뭐 그런갑다 하면서 우리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뭐 부부 싸움 같은 거 뭐 연인들끼리도 막 안 좋고 뭐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계속 보다 보면은 뭐 아이고 뭐 이러면서 막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느낌입니다. 예. 뭔 말인지 알겠죠. 예. 뭐 저도 막 엄청 막 완전 스님같이 막 그렇게 막 통달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냥 많이 겪다 보니까 그냥 무뎌진다 이제 그런 말이겠죠. 그래갖고 모든 거를 그대로 그냥 좀 사랑하고 뭐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뭐 20대 때 좀 뭐라 합니까? 좀 일탈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좀 근데 이게 기분대로 하면서 뭡니까? 기분대로 하면서 본인의 인생을 나름 찾는 과정일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에 국한된 게 아니고 연애를 하더라도 어느 순간 그러니까 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여자도 이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뭐 저희 위의 세대들은 그런 게 좀 용납이 안 되겠죠. 좀 보수적이신 분도 많을 거고요. 사실 저도 좀 보수적인 파입니다. 웬만하면 한 명을 사귀더라도 좀 진지하게 좀 사귀고 싶은 게 사실 제 마음이에요. 그래갖고 물론 그 사람이 저를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원래 제 인생 자체가 좀 어딜 가든 간에 좀 웬만하면 힘껏 하는 편이다 보니까 연애도 그냥 최대한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연애하는 거 뭐 어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냥 뭐 사귄 거 잠깐 사귄 거 어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뭐 결혼할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뭐 진지하게 보냐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논리입니다. 저도 저만의 논리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뭐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마음 없는 건 아닙니다. 예, 그 마음을 부정하진 않는데, 그래도 계속 가꾸는 겁니다. 그냥 뭐 뭐랍니까, 뭐 공무원 취업을 했다고 뭐 공부 안 할 수 있죠. 근데 그래도 뭔가 다른 인생 공부라든지 그런 거 하면은 다른 게 또 인생 사는데 우리가 좋은데 영향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동산 공부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또 뭐 가볍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거든요. 물론 제가 이제 가게 했다고 해서 끝내는 게 아니고 계속 저도 뭐 이것저것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귀었다고 끝이 아니고 뭐 그대로 그냥 뭐 감정적으로만 만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배우자를 찾기 위함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배우자를 찾고 싶으니까요. 뭐 그 친구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 그것도 존중합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했죠.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게 뭐 옳고 나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무튼 시기가 안 왔을 수도 있고 애초에 그런 게 안 중요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그냥 있는 그대로 예, 사랑을 하고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러는 와중에 좀 더 계속 일본어 뭐 그러니까 공부를 1급 땄잖아요. 근데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지만, 그죠, 뭐 취업을 목표로 한다면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근데 본인이 탐구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사실 그런 걸 그냥 딱 좋아한다 보시면 됩니다. 라떼 아트, 하트, 로제타 다 그리는데 남들이 안 하는 영역도 그냥 뭐 호기심에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취미의 영역으로. 그래가지고 뭐 기왕이면 더 좋은 배우자감이 되면 좋잖아요. 그렇죠? 기왕이면요. 그러니까 그냥 뭐 허송세월 보내고 그냥 뭐 엄청 이제 쾌락을 추구하고 이제 그런 것도 좋지만, 뭐 저도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뭐 치킨 먹는 거 당연히 좋아하고 데이트하는 거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근데 아무튼 이제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돈이랑은 좀 떼어질 수 없다. 연애도 돈이고 결혼도 돈이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저 혼자만의 생존도 돈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본질적인 겁니다. 관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돈을 이렇게 좀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거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돈이 없을 때는 일을 해서 소득을 벌어야 되고, 소득을 벌기 위해서 사회활동을 그래도 잘해야 되고, 내가 사회활동이 없으면 능력이 뛰어나서 프리랜서를 한다든지,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 이렇게 삶을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이제 그런 제 자신을 어느 순간 저는 보게 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냥 웬만하면 그냥 진지하게 해도 뭐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또 그러다가 진지한 걸 좋아하는 친구가 만나질 수도 있고, 그 친구가 저한테 감화될 수도 있다. 그렇죠? 좋아요. 뭐 당연히 좋죠. 저도 어릴 때 친구한테 감화돼가지고 베풀고 이런 거에 대한 좀 손해보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딱 받았으니까요. 저도 항상 남한테서 이렇게 뭔가 받아야 되고 그래야 부자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때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근데 친구한테서 제가 진짜 뭐 한 번 뭔가 바램 없는 그런 지원을 바라보니까, 욕심 없는 지원을 받아보니까 이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그때 생각 처음 했습니다. 자, 아무튼 뭐 주는 건 좋은 겁니다. 그래갖고 아무튼 대가 바라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걸 사랑을 한다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아무튼 20대 때 막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또 우리가 또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뭔가 쾌락적으로 뭔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친구들이랑 모임 이런 거 좋잖아요. 그래서 막 술 먹고 막 그렇게 하면서 뭐 이성 친구 만나서 뭡니까, 연애도 이제 가볍게 해보고, 근데 좀 만나보니까 아니죠. 그러면서 이게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이제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나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안정감이 있는 사람을 찾아야겠구나.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요. 제 입장에서도 막 여자분께서 갑자기 막 너무 좀 저랑 비슷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근데 너무 좀 뭡니까 저는 사실 그러니까 돈에 허세가 너무 많은 여자를 싫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제가 이제 기본이 돈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관념이 그래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사실은 뭐 참는다든지, 그러니까 입고 싶은데 그거를 참는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거기에 대한 욕심이 없든지 뭐 둘 중 한 개입니다. 그렇죠. 돈 많이 벌어서 그때 이제 사면 되지. 뭐 그러면 이제 자랑하고 싶지만 자랑하고 싶은 욕구를 참는다든지. 그게 근데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참 높은 배우자 수준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요. 그러니까 결혼에 실패한 사람이 정말 많죠. 주변에 제 어른 시대부터 해서 제 주변도 그렇고 그렇다 보니까 차라리 그냥 안 모으는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안 만나는 이런 시기에는 오히려 종잣돈을 벌 수 있는 기회고, 오히려 혼자 있으니까 사업에 대한 생각도 더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그 친구를 생각해서 뭔가 이런 걸 해볼까 뭐 그런 생각도 혼자 하고요. 빨리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무튼 그런 과정을 혼자서도 독립을 해가지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사실은 그렇게 딱 맞이하고 싶은 뭐 계속 연애 주제로 더 가는데 아무튼 저는 이제 목표는 그겁니다. 혼자서 그냥 자생력을 딱 가지고 제 삶에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뭐 괜찮으면 같이 가볼래? 그러면은 오케이. 근데 저도 좀 제 기준이 있다 보니까 그게 좀 걸리겠죠. 바로는 안 찾아질 겁니다. 자, 그런 와중에서 아무튼 저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를 저도 알잖아요. 전 제가 하는 업무 스타일을 남한테 강요는 안 해요. 누가 뭐 대충 일어나고 뭐 새벽 1시까지 일에 촬영하고 있습니까? 자, 그래갖고 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보다 더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저는 좀 그렇다고 사업 수완이 엄청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그냥 사업을 유지하고 그냥 있는 돈 안 까먹고 이제 그런 건 잘하는 것 같거든요. 사업 수완은 완전 0에서부터 완전 막 떼돈 벌고 막 빌 게이츠 그런 사람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아니고 그냥 있는 거 조합해가지고 뭐 현상 유지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본인만의 그거를 찾는 거는 몇 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렇죠? 1, 2년 안에 찾으면 다행이고요. 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 사람이 안 좋은 과거를 갖고 있든 간에 뭐 좋은 과거를 갖고 있든 간에 뭐 좋은 과거 갖고 있으면 뭐 괜찮을 수 있어요. 괜찮고 뭐 그렇다고 해서 안 좋은 거라 해서 옳고 그름을 가르지 않고 모든 거를 사랑하겠다. 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안 좋은 거 보고 안 좋은 생각 불안하면 계속 가슴에 그 신경이 쓰이거든요. 그렇죠? 가슴 아프고 빨리 떨어쳐내야 됩니다. 그냥 어찌 보면은 뭐 당연한 이야기인데 마음속에서 식장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갖고 아무튼 그런 거를 뭐 한순간 생각해봤다. 뭐 그 정도 되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